김성환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고승덕 변호사 아시죠? 사시, 행시, 외시, 삼시에 합격한 수재라고 알려져 있고, 또 어르신들은 박대준 회장의 사위로 알려진 그 사람. 최근에 서울 용산의 공원부지와 그 앞에 있는 파출소 건물을 사들였는데 구청이 이걸 되사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청이 이걸 다시 팔면 수백억까지 막대한 시세 차익이 생긴다는데 이것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이촌 파출소라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그 땅과 최근에는 그 건물까지 사버렸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 땅을 산 거는 이미 10년도 더 된 일이고요. 네. 2007년에 땅을 샀고요. 이게 이제 공원부지입니다. 공원부지 땅을 샀고 올해 이제 4월에 그 공원부지 위에 올라가 있는 파출소 건물까지 사들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땅도 사고 파출소 건물까지 샀으니까 이제 다 부지를 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네. 산 주체가 고승덕 변호사의 이름은 아니고요. 고승덕 변호사의 부인이 임원으로 있는 마켓다이 유한이 회사라고 하는 회사에서 산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아니 무슨 파출소 있는 땅이 나라 땅일 테고 건물도 나라 건데 이걸 왜 삽니까?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나라 땅이 아니라 현재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고승덕 부 아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네. 유한회사 소유인데, 그러니까 84년도에 정부가 법을 바꿔서 이게 국가 소유였던 땅을 이 정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 네.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이거를 팔아버립니다. 근데 팔았는데 2007년도에 네.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말씀하신 그 마켓대는 유한회사에 팔면서 어떤 조건이 다냐면 이 공원 한 구석에 네모난 어떤 공원 부지의 한쪽에 마치 알박하듯이 파출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서 해결을 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사가는 쪽에서 알아서 해결하십시오라는 것을 특약을 달아서 산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미 파출소는 건물 자체는 경찰 소유지만 땅은 국가 소유였는데 그게 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소유로 바뀌었고 네. 그러고 나서 땅 전체를 이 고승덕 씨 부부가 사실상 매입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이 파출소가 있었던 셈이죠. 네. 그때 왜 정부가 유휴지 크게 안 쓰는 땅은 공기업이나 공단, 정부 다 팔아라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게 세상에 저 위에 파출소가 있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은 저걸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특약사항으로 알아서 해결을 하라고 주니까 그다음에 그 특약에 따라서 사실 이제 고승덕 부부는 바로 소송 제기를 하는 거죠. 네. 처음에는 이제 경찰청 쪽에 이전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네. 이전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파출소 측에? 네, 네. 파출소 측에 사용료를 달라고 했고 결국 그 네. 사용료는 다 승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 땅이 이제 고승덕 변호사 부인 회사가 소유가 되고 예. 내 땅이니까 땅을 지금 무단 점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라의 파출소가.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든지 파출소를 치우든지 예. 아니면 월세라도 내라 이렇게 된 거. 2013년에 처음에 사용료를 내라고 해서 네. 한 1억 5천만 원 가량, 월세로 계산하면 230만 원 가량을 받아야 된다라고 판결도 받았고 네. 그거를 승소를 하고 나서 아예 철거를 해라라고 소송을 해서 사실 철거 소송도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있으니까 내 땅에 있으니까 돈을 좀 받고 네. 그다음에 또 소송해서 이게 내 땅이니까 나가세요. 여기까지. 그렇죠. 내 땅 위에 건물 줬으니까 그 건물에 땅에 대한 임대료를 내라 이렇게 얘기하다가 임대료 협상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아예 철거해버려라 네. 이렇게 소송을 냈는데 2심까지 지금 승소가 된 겁니다. 네, 2심까지. 그런 상황에서 결국 경찰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건물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왔고 네. 그 건물을 사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 대한민국에서 파출소가 남의 땅에 개인 땅에 서 있게 됐고 결국 땅을 팔았으니까 그 땅 주인이 나가라 그런다고 이제 파출소가 쫓겨나게 되는 세상에 파출소가 월세 내고 그 자리에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소송 중이던 고승덕 변호사의 입장 잠깐 그때 상황 볼까요? 네. 드릴 말씀 없어요. 이러시면 곤란해요.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대리인으로서 그 당사자의 비밀을 지킬 법적인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경찰 얘기 듣기로는 아니 그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리세요. 죄송합니다. 내리십시오. 죄송해요. 임대료 인터뷰할 생각 전혀 없고 드릴 말씀 없어요. 자, 이상 끝. 네, 수고하세요. 다시 오지 마세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희 용산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기가
나라 땅도 아니고 개인 땅이고 파출소 치우게 되면 주민들만 불편해지는 거니까. 사실은 저 부지가 저도 잠시 후에 또 저쪽에 가야 하는데요. 네. 저 주변을 다녀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천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공원이고 그 주변은 다 아파트 단지와 상가들로 이미 다 땅이 네. 없습니다. 쉽게 아 이렇게 말해서. 보니까 한눈에 들어오는군요. 네, 저게 파출소군요. 네모난 땅의 한 귀퉁이에 딱 파출소가 자리를 잡고 있는 녹지가 거고. 좋은데요. 네. 위치는 좋은데 공원이라는 곳도 이제 관리가 필요한 곳이기도 하고 네. 주변이 다 아파트 단지고 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치안 유지를 위해서 저것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곳인데 이전할 것도 이미 마땅치가 않았던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파출소를 뭐 그 자리에 버티고 있었다가 결국 철거 소송까지 당하게 된 거죠. 네. 여기까지도 기가 막힌데 그런데 이 땅이 20년 지나면 그 공원 부지에서 해제돼서 네. 일반적인 땅, 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게 돼 있는데 그게 내년이라면서요. 네. 이게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게 1999년도에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원 중에서 일부 사유지를 점유하고 사용해 왔던 곳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그냥 사용하되 2020년에는 다시 되사던가 아니면은 사유지니까 개인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라.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고성욱 변호사 부부가 지금 땅을 소유한 것은 공원 부지지 않습니까? 그거 용산구가 이제 사들여줘야 되는 상황이 네. 돼버린 거죠. 자 그러면 고승덕 변호사 입장에서는 두 카드 다 좋네요. 내가 40 얼마인가 샀는데 42억 원에 샀는데 그게 지금 땅값이 많이 올라서 뭐 200억, 300억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되사가던가 그렇지 않으면 가만 놔두고 용산구가 안 사가면 그럼 이제 이건 공원부지에서 풀리니까. 네, 풀리니까 개인이 거기다 건물을 줘도 되고. 그러면 다른 걸할수 공원부지하고 있는 거죠. 일반 대지하고는 뭐 땅값이 말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저 좋은 땅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용산구에서는 273억 원을 그러니까 되사는 돈으로 예산을 책정해 놨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273억도 이 금액이 될지 아니면 이거보다 몇 배가 될지 아직 알 수가 없는 뭐야 감정평가를 상황이에요. 해봐야 되니까요. 예, 네. 평가했을 때 뭐 지금 언론에서 많게는 500억까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42억에 고승덕 변호사는 샀는데 몇 년 지나서 500억에 정부가 용산구가 사줘야 되는. 그러니까 2007년도에 땅을 샀으니까 네. 12년 만에 한 10배 정도. 그러니까 42억이 한 만약에 500억에 판다 그러면은 네. 42억이 500억. 물론 500억이나 이런 건 추정가입니다. 네, 추정이죠. 저 237억이 왜 237억인지 제가 저 용산구청에 물어보니까 공시가격에서 보통 한 3배 쳐주니까 잠정치인데 협상을 해봐야지요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그것도 지금 용산구청에서 감정할 때 현재 공원부지로 계산해서 237억을 네. 계산한 거, 공시가격을 계산한 건지 아니면 일반 대지로 내년부터는 계산한 이제 건지. 대지가 되니까. 내년부터 대지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 감정 가격 자체가 네.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저걸 한번 여쭤볼게요. 정부가 팔려고 해서 공무원 연금공단이 팔았어요. 그때 우리 정부가 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게 구청 쪽에서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네. 뭐 공매를 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네. 매각을 한 거거든요. 1대1 매각을 한 거고 나섰던 사람이 고승덕 변호사 측 한 사람뿐이라고 합니다. 근데 42억 원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니지만 이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놓고 보면 이게 공원 일몰제가 돼서 완전히 풀린다. 그리고 파출소라는 것도 내가 이전시킬 수 있다라는 네. 것을 몰랐다라면 저게 그냥 공원으로 묶여 있는 땅이란 걸 알고 42억 원을 쓸 사람이 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경찰도 황당할 것 같고요. 나라 땅이 아니고 팔렸으니까 나가세요. 구청도 뒤늦게 알아가지고 그 땅이 민간 땅입니까? 해가지고 지금 되사줘야 할 상황이고요. 수백억 네, 들여가지고. 그렇죠. 정부, 지자체, 뭐 경찰 다 서로 손놓고 전혀 있다가 소통이 안 돼가지고. 소통이 전혀 안 됐던 셈입니다. 법을 잘 아는 변호사는 이걸 이용하고. 그러니까 불법적인 부분은 하나도 없죠. 어떻게 네. 보면. 그런데 어떻게 그 사실들을 공원은 용산구는 몰랐는데 고 변호사는 알았느냐가 네. 참 이해할 수 없는 분인 거죠. 고승덕 변호사 삼시 합격으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한때 이제 법조계를 어떤 신분 상승의 어떤 대명사처럼 불렸던 분이죠. 왜냐하면 서울대 법학과를 들어가서 1학년, 2학년 때 사법고시를 합격을 하고요. 네. 졸업하기 전에 외무고시, 행정고시를 다 합격을 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도 법대로 또 수석 졸업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판사로 시작을 해서 또 정치계에도 잠깐 발을 담궜던 그런 인물이죠. 당시에 박태준 회장 사위가 둘째, 되고 둘째 네. 딸의 사위가 됐죠. 그 정말 드라마 같은 거의 국회의원을 하고 네. 거의 뭐 사실은 유명 인사이기도 했고요. 네. 워낙 대학 입학 때부터 일종의 천재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네. 해왔던 변호사였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저희가 이거 준비하다가 이런 영상을 찾았어요. 네, 18대 국회의원에 들어오기 전에 99년에 한나라당 후보로 재선거에 나설 당시에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이혼하기 전이니까 박태준 장인어른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고 사퇴했다. 네, 그때 잠깐 볼까요? 네. 결국 극복할 수 없는 것은 혈연이 아니겠느냐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제자리에 자기 위치로 되돌아왔다고 한 데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어르신들은 저 과정을 아마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때 그러니까, 이혼하고 뭐.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본인이 원래 이제 새정치국민회, 그러니까 광주 출신이다 보니까 지역 연구를 갖춰서 그쪽을 찾았었는데 네. 거기서 공천이 제대로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장인인 자민련 쪽으로 간 게 아니라 한나라당 쪽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혈연으로 따지면 결혼으로 따지면 자민련이나 국민회의를 가야 되는데 정치는 한나라당에서 시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공교롭게도 그때 자민련 총재였던 저 박태준 총재가 있었고 여당 쪽에 공동대표로 국민회의와 같이 꾸려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정을 하고 있었어요. 연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당으로 가서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당시까지만 해도 유명 인사여서 정치적으로도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을 벌일 수 있느냐라는 도의를 저버렸던 그리고 나서 교육감 출마를 했었죠. 언젠가. 교육감 몇 해 전에. 출마는 네. 한참 뒤에 얘기죠. 한참 네. 뒤에 네. 얘기죠. 네. 그때 왜 딸이 그러니까 전처에 뭐 본인의 딸이 왜 본인의 딸이죠.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박태준 그 회장의 둘째 딸하고 결혼을 했다가 또 둘째 딸하고는 이혼을 했고요. 네. 일남일녀를 그 사이에 하고 둔 거죠. 재혼을 네, 재혼은 뭐 나중에 2004년쯤에 지금 했던 거고요. 저희가 이야기한 그 뭐 부지를 사고 한 거는 다 지금 현 부인과의, 부인하고 사고 네. 한 거고요. 네. 지금 그 친아들 딸인 거죠.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그 딸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을 때 네, 기억납니다. SNS에 글을 올린 거죠. 네. 우리 아버지는 자식을 돌본 적도 없고 자식 교육에 결코 참여한 적도 없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는 서울시 교육감이 될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아버지를 교육감 자격이 없다고 글을 쓰게 되는 거죠. 이게 네.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난 다음에 고승덕 변호사가 굉장히 곤란한 처지가 됐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오게 되죠. 아 이게 그 딸아 미안하다. 딸아 미안하다. 네. 네. 자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예정대로 용산구에서 거기 파출소는 있어야 되고 공원도 있어야 되니까 이 땅을 다시 사준다면 용산구는 살려고 할 겁니다. 웬만한 가격을 부르지 않는 이상. 네. 그러면 그 시세 차익만큼은 세금에서 주는 거죠. 맞죠? 그렇죠. 네. 용산구에서 세금으로 조성한 무슨 돈이 돈을 용산구가 가지고 세금 아니면 무슨 돈이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은 제가 근데, 저런 식으로 해서 국가가 아까 말씀하신 정부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사기업이나 개인에게 팔았다가 공원 부지를 다시 사야 되는 것들만 서울시에서만 지금 추정하건대 한 13조 7천억 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비단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질문을 드리려고 제가 아까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물론 자연인이지만 고승덕 변호사가 과거에 판사도 했었고 국회의원도 했었고 공인이라면 공인인데 그 공인이 자신이 정말 잘 아는 법을 이용해서 이런 제가 볼 땐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입니다. 이게 올바른 건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이제 한때 정치인이고 유명인이었던 변호사의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관련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좀 의혹을 밝힌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 매각된다는 사실을 혼자만 알았을까? 네. 이 사실을 좀 제대로 파악했다고 하면은 뭐 만약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그게 부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면은 매매 자체가 좀 불법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지금에 와서 그 사실을 밝히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또 참 곤란한 게 그러면은 당신이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땅을 그냥 40여 개 샀으니까 조금 더 쳐들여서 조금만 더 비싼 가격에 다시 국민 세금 들어가니까 싸게 팔아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참 어려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때 나란 일에 크게 개입했던 사람의 도덕성 문제와도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